안녕하세요. 크립토TV의 두하들 아빠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비교적 중국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아직도 시장 반응은 차갑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한 번쯤 시진핑 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오늘 그 희망의 근거들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중국의 근황인데요. 위드 코로나를 늦어도 너무 늦게 갔죠. 그러니까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고 정말 욕만 엄청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하루 확진자가 이제 3,700만 명에 육박할 거라는 중국의 추정치가 발표가 됐고요. 하루에 수백만 명 정도 감염이야 이제는 뭐 한 개 도시에서 나오는 숫자가 돼버려서 이제 중국이 코로나 일일 발표 통계를 이제 발표를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망자도 처음에는 없다고 하다가 이제 2명 생겼다고 하다가 이제 급기야 너무 많아지니까 발표를 포기를 했는데 이제 화장만 하라고 하면서 장례까지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건 후양 박장이라는 정말 신박한 구호를 만들어서 생전에 부모님들 잘 모시고 장례는 최대한 간소하게 하라 이런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재밌는 또 기사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여자 유명한 가수가 계신데 새해 이제 전야 콘서트를 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감염자 지인을 일부러 만나서 그냥 일부러 코로나에 걸려버립니다. 근데 본인만 걸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SNS에 올리면서 이제 나 코로나 걸려봤더니 막연한 공포가 사라지고 뭐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걸리는 걸 권한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버리죠. 그래서 구설수에 오르는 뭐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중국은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쩌겠어요. 물이 엎질러졌죠. 그러니까 규제 완화 기조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공산주의고 뭐 시진핑이고 간에 뭐 돈 벌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뭐 나눠 먹든지 굴러서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꽉 막아두고 경제를 막아두면 뭐 다 같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너무 늦게 했죠. 정말 규제 완화를. 근데 어찌됐든 지금에서야 홍콩, 중국의 이제 국경도 전면 재개, 뭐 당연한 얘기 하는 거고,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보복 관광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하이난 휴양지 등이 이제 점차 활기를 띠고 뭐 여행사나 뭐 항공기나 호텔이나 이제 활기를 띠고 있겠죠. 그리고 하나 이것도 규제 완화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정말 중국의 고집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자국산 고집을 꺾은 중국. 그러니까 미국이 야 니네 안 되겠다. 이 백신을 줬잖아요. 공짜로. 그럼에도 자존심 때문에 니네 거 안 받아 하면서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뭐 자기들 효과도 없고.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을 허용은 할 텐데 그 조건이 있어요. 중국에 거주하는 독일인만 대상으로 나는 접종을 할 거야. 너네가 준 화이자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먼저 맞겠죠. 무슨 독일인만, 외국인만 접종을 하겠어요. 근데 참 이런 거 보면 중국의 자존심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렇게 기조 완화되는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인과 한 배를 타고 있는 이제 빅테크의 규제 완화를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엔 진짜 풀어줄 거야 이렇게 제가 썼는데 제가 했다기보다는 이 기사의 기자가 이제 정말 끝이 보인다고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2년 넘게 정말 전방위적으로 빅테크를 때렸잖아요. 근데 뭐 풀어주다가 때리고 계속 이러니까 다 포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12월 15일 16일쯤에 중국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라고 해서 내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에서 이제 민영 기업을 지지를 하는 데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저장성 당석이 그러니까 고위 관직자가 직접 중국 빅테크 본사를 이례적으로 방문해 격려하고 나섰다. 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꽤 강력한 이제 빅테크 규제 완화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찾아갔잖아요. 말도 격려를 하고 어떻게 격려했는가 봤더니 이제 그 싫어한다는
시진핑이 싫어한다는 마윈의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가 최전선에서 경제성장 이끌고 일자리 만들고 글로벌 경쟁에서 두각을 보여달라. 쉽게 말하면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돈 버는 거 한번 해봐 다시. 내가 안 막을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한시적이라고 보는 게 한 번 나쁜 사람, 한 번 원수는 끝까지 원수입니다. 마윈 공개적으로 시진핑을 비난했잖아요. 그 사람을 예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정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때렸던 코인 쪽 규제는 사실은 진작에 많이 풀렸었죠. 특히 홍콩을 통해서. 근데 시장 반응이 없으니까 다들 기사 보시고 그냥 넘기고 하셨을 텐데 저스틴 선이 또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규제 당국이 홍콩을 암호화폐 도입 10원지로 간주를 했을 거다. 그래서 테스트로 해서 이미 개인들 다 중국 개인들은 비트코인 사고 팔 수 있죠. 홍콩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이제 홍콩이 1번이고 중국이 2번으로 개방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중국이 다음 코인 강세장은 중국이 주도하게 될 거라고 저스틴 선이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는 게 12월 9일 날 시진핑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3연임이 끝나고 여러 나라를 방문했지만 특히나 이 GCC 국가들, 그러니까 중동 국가입니다. 걸프만이라고 하는데 이런 석유 국가들을 만나서 정확하게 디지털 화폐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협력 심화 의향이 있다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포럼 개최, 뭐 녹색 개발, 뭐 투자 여러 개 하면서 이제 뒤쪽에 슬쩍 디지털 화폐 단어를 넣으면서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전혀 반응이 없죠. 시진핑이 뭐 이것만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어서 그런지 또 시장도 워낙 상황이 안 좋으니까 코인은 전혀 반응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 텐데요. 홍콩은 거의 비트코인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규제는 다 풀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그 금융 허브를 차지하려고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코인의 선물 ETF까지도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는 10월 31일 이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정말 코인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웬만하면 다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방 자산 운용이라는 꽤 큰 홍콩의 독점적 거래소 그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평균 거래량, 뭐 시장 점유율 이런 게 98%, 94% 공산당의 나라답게 홍콩을 꽉 쥐고 있는 이 자산 운용사에서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랑 이더리움 선물 ETF를 출시를 이미 했습니다. 12월 16일 날 이미 했어요. 10월 이후엔 다 가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더리움은 세계 최초입니다. 미국에도 이더 선물 ETF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풀 수 있는 건 뭐 웬만한 건 다 풀었다고 보시면 되고 참고로 삼성 자산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ETF를 출시할 전망이다. 홍콩에서. 왜냐하면 한국은 아직도 불법이에요. 없어요. ICO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홍콩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호주를 가든 실제로 미래에셋이 갔죠. 캐나다도 가고 이런 데 가서 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도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인 값이 전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 시진핑이 이제 엄청난 시그널을 줬는데도 움직이지 않죠. 마치 한국의 부동산 같아요. 한국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막 엄청 규제를 푼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계속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싼 부패 온 것처럼 많아 보이는데 젓가락이 안 가는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많이 풀었다고 해도 시장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제가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19년도 10월에 있었던 이 시진핑 빔 제가 몇 번 소개를 했었죠.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한 방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시진핑의 한마디에 비트코인이 40%나 폭등을 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15시간 만에 40%가 급등을 했는데 그 한마디, 이 한마디가 이유가 뭐냐면 블록체인이 주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그것도 게다가 하락장에서 올라왔는데 차트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도 채굴 거래 금지를 하지만 이때는 정말 살벌하게 금지를 했어요. 암호화폐가 기존의 이제 금융 질서를 뒤흔들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이때 당시에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만들면서 이제 중국 정부 국회의원들한테 아주 그냥 박살이 났던 딱 그 시절입니다. 그 하락장에서 시진핑이 이런 말을 하니까 두루뭉술하게 블록체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말 폭등을 해버렸고, 특히나 이 중국 경제의 주요 돌파구로 블록체인 기술을 언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어려웠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고, 이때 당시 경제를 보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중국을 정말 세차게 때리고 있을 때입니다. 게다가 19년도 4분기죠. 10월 27일 기사니까요. 4분기에 GDP가 6%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되게 높아 보이는 건데, 이거는 중국은 원래 두 자릿수 GDP를 무조건 기록해야 되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뭐 9%, 7%, 6% 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이 떨어진 게 1992년 이후에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 위기인데다가 중국 그 트럼프가 때려대고, 그러니까 이제 돌파구로 이제 한마디 비트코인을 폭등을 시켜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돈을 뭐 이렇게 압수했던 걸 팔았든지 어쨌든지 모르겠지만 돈을 좀 번 게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차트로 한번 볼 텐데요. 정말 여기엔 안 나타났지만 2,800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이 4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스멀스멀 겨우 올라오려는 상황에서 다시 나온 하락장에 이제 살짝 나온 이 시진핑 빔, 이제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확대를 해보시면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지금이 나아요. 이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미국도 뭐 리브라 박살내고 뭐 ETF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떨어진 와중에 850만 원 정도 됐는데 빵빵빵 3일을 연속 올라서 거기 한 1200만 원 이상 올라버린, 40% 이상 올라버렸던 그런 정말 인상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요. 비트코인이 그 덩치가 큰 게 40%가 이 정도니까 중국 묻은 코인들은 어땠겠어요. 3일 만에 2배의 상승률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더 힘든 하락장이었어요. 그때 나온 빵빵빵이어서 정말 강한 인상을 갖게 되고요. 네오도 있고 온톨로지도 있고 트론도 있고 여러 개 있잖아요. 중국 모든 코인들 거의 다 2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오는 한 8,000원 정도 했을 텐데 빵빵빵에서 한 15,000원까지 갔었고, 그 이후에 한 18,000원 한 번 더 갔었고, 이제 네오의 뭐 친척격이죠. 온톨로지는 한 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빵빵빵에서 한 1,300원 이상 올라가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중국 공산당이든 정부 사람들이 좀 돈을 벌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2013년은 뭐 코인이든 주식이 오르든지 안 오르든지 간에 중국은 어쩔 수 없어요. 중국 규제 완화의 해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진핑 빔에 대한 가능성을 많게는 60에서 한 70%까지 높게 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줬고 엄청난 시그널을 계속 줬잖아요. 한국의 뭐 부동산 뭐 규제 완화처럼. 그래서 규제 완화 풀 의향은 있는데 시장이 계속 안 오른다. 그러면 결국은 시진핑이 저번에 했던 말처럼 뭐 블록체인은 좋은 거, 뭐 중국 뭐 거래소에서 사면 괜찮고, 뭐 우리 인증을 받으면 괜찮고, 뭐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한 방이 결국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마도 그게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빅테크는 결국은 싫거든요. 마인을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인도 싫으니까 빅테크도 뭐 쭉쭉 오래 이렇게 완화해 줄 것 같진 않고, 더군다나 통제도 안 되는 CBDC도 아닌데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민간 코인은 더 싫죠. 그러니까 약간 반짝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미국이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리플 소송도 안 끝나고 하락장은 계속 이어지는데 시진핑 혼자 파이팅을 한다, 뭐 가제아를 외친다 이러면 중단기 매도 타이밍이 아닐까. 특히나 중국 코인은 더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과거의 시진핑의 전적과 또 현재의 완화 추세를 근거로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